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이유 모를 불쾌감이나 피로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했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나 자신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맑은 기운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늪처럼 나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내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본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친절하고 더 살갑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마음을 열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을 꽂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나서야 후회하곤 합니다.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양인맨 척 연기를 해도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습관 속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조선의 대학자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라는 고독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셨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 수많은 정적들의 모함과 배신을 겪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처절한 경험 속에서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본성이 못된 사람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5가지 말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 말은 단순히 듣기 싫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상황이나 남 탓으로 돌리는 회피의 말입니다. 둘째,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는 질투의 말입니다. 셋째, 위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위선의 말입니다. 셋째, 자신만이 옳다고 믿으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의 말입니다. 다섯째, 받은 은혜는 있고 이익만을 따지는 계산적인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재주가 뛰어나고 언변이 좋은 선비가 한 명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늘 듣기 좋은 칭찬을 늘어놓았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가엾게 여겨 쌀을 나누어주고 술을 사주며 친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하나둘씩 관가에 고발을 당하거나 가정 불화가 생겨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비는 앞에서는 웃으며 술을 얻어마시고 뒤돌아서면 그 사람의 약점을 부풀려 소문을 내고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를 퍼붓고 다녔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마을의 한 노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말이 번지르르 할 때 이미 그 독을 피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겉모습에 속아 독사를 품에 안고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나쁜 인연을 끊어내어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본성이 못된 사람은 끊임없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혹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남 탓과 세상 탓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다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김대리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김대리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의 지원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지. 내 능력 부족이 아니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시간을 늦어놓고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 차가 너무 막혔어. 네가 장소를 애매하게 잡아서 찾느라 늦었잖아 라며 상대를 탓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은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결점이 없음을 과시하려는 비겁하고 악랄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를 두고 엄중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근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구한다. 즉, 본성이 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나의 부족함은 없었는가를 먼저 살피는 반면, 본성이 못된 소인배는 누구 탓인가, 누가 나를 방해했는가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실패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어. 이런 말을 들으며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을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오는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라.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덕을 깎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힘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준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을 부걸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 또한 매사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성장이 멈춘 어리건 부리는 자아가 살고 있음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불행 서사에 휘말려 들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그 책임의 화살이 여러분을 향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 내 불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본성이 못된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보며 그거 운이 좋아서 된 거야 혹은 별거 아니네 라고 깎아내리는 비아냥거림을 일삼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질투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꼬인 사람은 이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봅시다.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야, 거기는 요즘 사람 없어서 아무나 다 들어간다더라. 집 샀어? 대출 끼고 산 거면 그게 은행집이지 네 집이냐? 금리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이번에 상 받은 거 솔직히 네 실력보다는 타이밍이 좋았던 거 알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뻤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마치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 찜찜함 마저 듭니다. 이들은 타인의 기쁨을 축소하고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심보, 즉 시리심이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시리심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친구를 잃고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은 친하다는 명분 아래 농담처럼 비수를 꽂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상처받은 여러분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자신보다 아래에 두려는 아주 비열한 지배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마치 나의 선행인 것처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으면 마치 나의 허물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라. 이것이 바로 인격이 완성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 숨기게 되고 점점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기쁨을 2배로 만들어주고 나의 슬픔을
절반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운이 좋았네. 누구 덕이네 라며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과는 그 어떤 미래도 함께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해명하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깎아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격일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긍정적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우아함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듯이 여러분 또한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본성이 못된 사람은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교묘하게 남의 비밀을 캐내고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위선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독이 든 사과와 같은 말입니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서두는 듣는 사람의 방어 기제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대부분 험담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 혹은 나의 치부를 건드리는 내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 보고 뒤에서 뭘 하는 줄 알아? 김 과장이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 너만 알고 있어. 사실 박 대리가 이혼 위기래. 이런 사람은 타임의 불행이나 비밀을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가십거리로 소비합니다. 그들은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양 행세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 그 이야기는 다음날 온 동네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때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거야. 정야병 선생님께서는 말의 무거움에 대해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입을 지키기를 병마개 막듯이 하고 뜻을 지키기를 성을 지키듯이 하라. 입을 병마개처럼 막으라는 것은 함부로 말을 새어나가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입은 재앙의 문이 되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칼날을 여러분에게도 겨눌 것입니다. 특히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가 타인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볍게 누설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비밀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가볍게 누설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공범의식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함께 씹으면서 느끼는 저열한 쾌감을 우정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이해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그들은 여러분의 가장 아픈 약점을 공격하는 적이 될 것입니다. 다사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을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위해하는 척하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호기심과 잔인함을 읽어내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험담을 굳이 여러분에게 전달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묵묵히 그 험담을 막아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다가올 때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없는 사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남의 험담으로 채워진 대화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인간에 대한 불신뿐입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그림자가 비치듯 고운 말을 쓰는 사람 곁에 머물러야 여러분의 삶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본성이 못된 사람은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내 말대로 해 라며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의 말을 사용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혹은 특정 분야의 경험이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미성숙함과 깊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넌 아직 멀었어.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 속에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만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스스로 가득 찼다고 여기는 자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혜도 어떤 진심도 스며들 수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고인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악취가 나게 마련입니다. 다산은 벼슬이 높을 때도,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농부나 스님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합니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외실이 없는 사람일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이런 독단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퇴화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라는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노예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네가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 라며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 다산은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나의 의견이 비록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해줄 태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반면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자신의 주장만 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 또한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흘려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오만한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 진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면 결국 여러분의 옷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다섯째, 본성이 못된 사람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며 받은 은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익만을 따지는 계산적인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의와 도리입니다. 힘들 때 도움을 받았다면 고마워하고 갚으려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상황이 나아지거나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안면몰수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정말 고맙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갚기로 한 날짜가 되어 연락을 하니 태도가 돌변합니다. 너 지금 나 못 믿어서 독촉하는 거야? 친구끼리 너무 빡빡하게 구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또는 여러분이 직장 동료의 업무를 며칠 밤새워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리고 그건 내 업무가 아니잖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철저한 거래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때는 친구이고 이득이 없으면 남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가치를 절하하고 지금 당장에 내 이익만을 챙깁니다. 이것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배은망덕이라 하며 짐승보다 못한 태도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다산은 유배 시절 자신이 잘 나갈 때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잃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산을 모함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와 도애로 맺어진 관계가 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흩어지지만 도애로 맺어진 관계는 시련이 닥칠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척, 쿨한 척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따뜻함이 거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을 부어주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계산적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효용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쓸모가 있을 때는 곁에 두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하지만 동시에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밥 한 끼를 얻어먹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려고 애쓰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지난번에 네가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라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진짜 보석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본성이 못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5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너 때문이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 둘째, 운이 좋았네 라며 타인의 성취를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셋째,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험담과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 넷째, 내가 다 알아 라며 가르치려 들고 오만한 사람. 다섯째, 네가 해준 게 뭔데 라며 음해를 모르고 계산적인 사람. 이 5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척박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애와 이기심이라는 가시덤불만 무성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말습관이 이미 굳어진 성인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은 마치 썩은 고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빨리 내버리지 않으면 그 악취가 내 몸에 배어들고 구더기가 들끓어 나까지 병들게 된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단칼에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다면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 또한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다산은 신독풍을 강조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롭고 따뜻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곁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진실한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에 감정을 소모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을 빛나게 해줄 소중한 관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오늘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조금 더 선명해졌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걷는 길은 외롭지만 지혜와 함께 걷는 길은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관장이었습니다.